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입술이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준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한의학계에서는 입술이 잘 트는 사람은 몸의 기혈이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소화기관이 좋지 않을 때 입술이 잘 튼다고 합니다. 또 입술 색깔이 칙칙하거나 어두울 때는 심장기 질환의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입술이 텄을 때 손으로 잘 뜯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텄을 때 입술 보호제를 찾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올 겨울철 입술 건강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유혹 앞에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 하지만 그 유혹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술과 담배, 마약과 도박 등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이런 자극의 의지만으로 충동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중 도박은 정신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즐거움 또한 줄 수 있어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일을 시작하면 뿌리를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자극 추구형 사람이나 평소 우울하고 내성적이어서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는 현실 도피형 사람이 주로 도박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게임이나 컴퓨터 오락 등을 통해서도 무심코 도박에 빠질 수 있다고 하니 누구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2주간에 걸쳐 도박 중독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박 중독 클리닉이랑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도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정신의학에서는 질병 개념으로 보고 도박 중독이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진단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런 정신과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이걸 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도박 중독이 질병인가 뭐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굳게 결심하면 안 할 수 있는데 무슨 질병이냐. 그런데 우리가 도박을 많이 한다고 병이라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도박 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이유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이나 횟수가 점점 늘게 되는 거죠. 술꾼들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처음에는 소주를 한 병 마시면 기분이 좋고 재미가 있었는데 계속 마시게 되면 양이 늘게 되죠. 그걸 이제 내성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단 증상이라 그래서 도박을 할 때는 괜찮은데 도박을 못하게 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짜증 부리고 화내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도박 생각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의존이 되고 금단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도박을 계속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직업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 이럴 때 우리가 중독이라 그러는데 정신의학에서는 도박 중독을 1980년대 이후에 정신과 질병으로 명명을 하고 충동 조절 장애라 해가지고 스스로 그 도박하고 싶은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그래서 이제 질병 개념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판단할 수는 좀 힘든 질환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도박 중독이 치료가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손가락을 끊으니까 뭐 발가락을 하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 정신과에서도 도박 중독 환자는 치료가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질병 개념이 도입되고 치료적인 접근법이 많이 개발되면서 치료가 이제 가능한 질병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사실 큰 틀로 보면은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도박 중독자들이 치료 동기가 없는 거죠. 자기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중독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치료받는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중독자여 치료받겠다고 말하는 순간에 도박을 못하게 되고 또 엄청난 빚이라든가 2차적으로 오는 문제들이 많죠. 그게 이제 두려워서 도박 중독자라고 시인하지 않는데 치료의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내가 도박 중독자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건데 그게 아직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도박 중독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그 범죄나 사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박 중독은 술이나 마약보다 제가 볼 때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도박 중독은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뭐 범죄 행위나 다른 문제와 연관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외국의 보고긴 합니다만은 그 비폭력 범죄 한 40%가량이 도박 중독과 연관이 돼 있다. 우리나라도 뭐 경제적인 사범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거짓말하게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돈을 훔치거나 회사 공금을 횡령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너무 많은데요. 도박 중독은 단순한 개인적인 후유증을 넘어서 가정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가족들이 받는 고통 대단하죠. 대부분 도박 중독자의 가족들은 뭐 우울증을 앓는다든가 특히 아이들이 참 걱정인데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하니까 집중력 장애라든가 자존심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그 치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하죠.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박 중독자만 치료하는 것은 치료 효과가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연관된 다른 가족들, 특히 부인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어머니들이 많이 관계가 되는데요. 어머니들이 빚을 갚아주고 막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태도 변화, 또 어떻게 이런 도박 중독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대화하는 기법들, 또 자기 스스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는 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도박 중독자의 치료는 물론이고 가족 치료적인 접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좀 궁금한데요. 도박을 해서 돈을 딸 수도 있잖아요. 굳이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박을 해서 돈을 딸 수 있으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박은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오래 있으면 반드시 잃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도박은 종류에 따라서 돈을 못 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 2, 3, 4, 5, 6 혹은 1, 7, 13, 14, 27, 36 어느 번호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1번이 나왔어요, 양쪽에. 그럼 2번이 잘 나오겠어요? 7번이 잘 나오겠어요? 똑같거든요. 똑같은 확률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확률을 자기의 기술이나 운이나 뭘 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끝까지 갔을 때는 절대로 돈을 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박 중독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을까요? 예. 도박 중독은 우리 정신과 의사가 평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치료에 앞서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죠. 도박은 이 위에 있는 빙산이고 그 밑에 숨겨진 문제가 너무 많은데 도박 중독의 원인 가운데 이제 정서적인 요인들이 꽤 많거든요. 우울증이 있다든가 조울증이 있다든가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 또 집중력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도박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도박 중독의 결과 우울증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맞게 치료적인 접근이 들어가야 되고 치료에 있어서도 단순히 도박을 멈추게 하는 걸 떠나서 이 빙산이 속에 숨어있는 정서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 사회 적응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야지만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조울병처럼 기분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울증일 때 도박을 많이 한다든가 혹은 조증, 기분이 들떴을 때 도박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단순히 도박 중독을 치료해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서적인 면까지 같이 치료될 때 회복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독에 누가 잘 빠지느냐? 가끔 그럽니다. 나는 뭐 도박 중독에 안 빠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고 우리 누구나 다 도박 중독에 빠질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도박 중독에 잘 빠지는 유형이 있죠. 그걸 저희들이 이제 성격적으로 봐서 자극 추구형이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도박에 잘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표시가 좀 나요. 막 에너지는 넘치고 호기심도 많고 왜 승부욕도 강하고 뭘 해도 뿌리를 뽑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뭘 접하게 되면 중독에 잘 빠지는 성격이거든요. 저희 도박 중독 환자도 물어보면 어릴 때 어땠냐 물어보면은 승부욕도 강하고 뭐 딱지치기나 구슬치기를 해도 다 따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몰두하는 성향은 강한데 불행하게도 이 에너지는 많지만은 그 오래 못 가는 성향이 있어요.
처음에 일을 시키면 너무너무 재밌게 잘하는데 한 석 달 열흘쯤 가면은 아주 또 시들해지거든요. 그럼 이 에너지 방향을 딴 데로 옮겨야 되고 이 사람들이 에너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건강한 쪽으로 중독이 되면 참 좋은데 일을 하면 참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이게 뭔가 몰두할 곳이 안 생겼을 때 도박에 빠지게 되면 쉽게 이제 빠지게 되고 또 한 가지 그런 자극 추구형 외에도 현실 도피형이라고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끔 보면 왜 세상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취미도 없고 뭐 대인관계도 많지 않고 우울하고 소위 말하는 직업도 없고 이런데 할 일은 없고 허전한데 도박을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도박을 접하게 되면은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특히 여성분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들이 술 마시는 건 뭐 여성들이 술 마시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여성들이 술을 마시는 경우는 우울하고 허전한데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일시적인 항우울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박도 똑같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봐야 됩니다. 네, 환자들 중에 나이나 성별의 차이가 있나요? 도박 중독 클리닉을 찾아오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이제 젊은 청년들부터 연세 많으신 분까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도박 중독자의 비율은 이제 남성이 한 2배 정도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저희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적거든요. 그만큼 병원까지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숨겨져서 잘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드러난다 하더라도 병원까지 찾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수록 찾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여성들을 위한 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최근에 여성들의 비율이 이제 점점 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 제가 초기에 도박 클리닉을 차렸을 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이 도박 이 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치료를 한다는 건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뭔가 이 젊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 비율이 늘지 않는가 하는 염려도 되거든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요즘 인터넷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도박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가지는 좀 걱정스러운 면이 많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질병이라는 개념이 많이 알려지면서 초기에 병원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청소년들이 이제 게임이나 접할 기회가 많아서 이런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또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도박에 많이 빠지겠죠. 거기다가 환경적으로 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훈련도 안 돼 있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술이라든가 도박을 접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중독 성향이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도박 이런 데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치료가 꼭 필요한가요? 도박 중독이 과연 치료가 필요한가? 많은 분들이 도박 중독을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네. 아유, 의지가 약해서 저렇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할 때는 이미 그런 단계를 넘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치료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분의 9는 제로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굳게 결심하면은 이번 주에 도박하러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10번 중에 9번만 참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기 의지로 참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만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중독의 치료는 0%냐 100%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90% 치료됐으니까 많이 치료됐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는 중독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 도박 중독을 단순한 의지의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뇌 기능의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 술이 흡수가 되어서 뇌로 들어가서 측핵이라는 쾌락 중추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거기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도박이라든가 쇼핑, 인터넷 같은 이런 행위 중독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똑같은 메커니즘을 타고 가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지죠. 안 하면 떨어지죠. 자꾸 하게 되고 이게 오랜 기간 지속되면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변화가 와가지고 뇌 기능 자체가 변화해 버려요. 이렇게 되면 뭐 자기 의지로는 조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병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도박 중독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아주 일부가 유전적인 소인을 타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이제 도박 중독자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자녀들이 도박 중독에 걸릴 가능성은 한 3배 내지 4배 높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박 중독의 원인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고요. 많은 도박 중독자들이 걱정합니다. 우리 애도 도박 중독에 걸리면 안 된다. 아버지로서 관심은 있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럴 땐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유전적인 성향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도박 중독의 치료가 힘들다고 다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어떻게 겪고 이기고 나가는지를 보여준다면은 그 자녀들에게는 더 큰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유전적인 부정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물려주기 때문에 당신 자녀가 도박 중독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는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료의 첫 단계는 자신이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박 중독이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술을 먹었으니까 냄새라도 나잖아요. 표시가 나는데 이 도박 중독은 정말 철저하게 숨기는 분들은 몇 년씩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뭔가 알지 못하게 돈을 쓰고 자꾸 빚을 지게 된다든가 시간이 이제 또 비게 되는 거죠. 분명히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업무한다고 밤에 나갔다 그러는데 직장에서는 없다 그러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때 우리가 의심해 볼 소지가 대단히 있는데요. 가족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큰 문제가 생겨서 도박을 했다든가 빚을 지게 되면 가족들이 꼭 갚아주게 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안 갚으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직장을 못 나간다 그러면 또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갚아주게 되면은 그런 쉽게 말하면 마약 중독자에게 이번만 마지막으로 먹지 마라 하고 주는 거와 똑같거든요. 자꾸 그것을 반복되게 하는 겁니다. 도박 중독의 치료는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자꾸 그것을 갚아주게 되고 해결해주게 되면은 이 도박 중독자는 심각성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문제가 생겨도 또 해결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도박 중독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니까 첫째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때는 혹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하실 때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일단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다고 말하면 뭐 큰일 나기 때문에 숨기려는 경향이 있고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혹시 다른 2차적인 문제 그걸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고통받는다든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하니까 그런 문제로 의논해 보시고 도박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실 때는 병원에 참 모시고 오면 좋지만은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도박 모임 같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족이라도 먼저 찾아가보는 그런 것도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뭐 돌아가실 때까지 치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급하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도박하는 욕구가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도박 생각이 안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90일 병이라 그러는데 큰 문제가 생기면 욕구가 줄었다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조용해져야 욕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큰 문제가 생기면 조심성이 올라가지고 도박 안 해야지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날이 옵니다. 그게 대개 보니까 한 90일 정도 되더라. 긴 사람들은 1년 정도 되더라. 그때 재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치료라는 것은 재발을 뒤로 미루는 것이 치료인데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미뤄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 5년 정도 도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게 되면은 한 4명 중에 3명 정도는 완전히 회복하는 것 같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박 중독 치료가 참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동기가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도박 중독자여 치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박 중독의 치료 가운데서 현재까지 알려진 좋은 치료법이 첫째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어떻게 치료가 좋아질까? 그래서 이제 도박 중독자의 갈망이라 그럽니다. 막 도박을 하고 싶은 욕구, 그것을 줄여주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알코올 중독자에게 쓰던 막 술 마시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약물들을 도박 중독자에게 썼더니만 결과가 상당히 좋더라 하는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환자분들이 약을 먹기 싫어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인지행동 치료라 해가지고 도박 중독자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 주는 거죠. 많은 도박 중독자들이 돈을 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뭔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딸 수 있다고 믿어요. 도박이라는 것은 일종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돼지 꿈을 꾸면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든가 과거에 한번 땄던 경험들이 남아있어요. 그걸 빅윈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잃고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나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주는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돈을 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안치료라든가 도박을 끊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사회 복귀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치료는 병원에서 약도 복용하고 인지행동 치료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박의 치료라는 것은 단순한 도박을 끊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본성을 회복하는 게 치료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단도박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도박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 도박 중독자와 그 가족분들이 회복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모여서 이제 전국 각지에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감정을 공유하고 대책을 재활 훈련이죠, 일종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가는 살, 이 나이살. 나이살이 늘수록 사망 위험률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중년 남성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 7년 동안 자기 체중이 10% 이상 높아진 사람은 사망률이 더욱더 높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찌는 이 나이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건강이 해롭다고 하니까요. 언제나 이 식이요법 하시고요. 적당한 운동으로 자기 체중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질문사항 있으시다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질문해주세요. 전문의의 자세한 답변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